결국은 이 영역적 요소지만 기본적 틀은 같고 예. 그 안에서 본인이 추구하는 방법으로 좀 나눠지는 거겠네요. 예, 본인의 예. 직업군하고 예, 직업군과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 예. 참 세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이 도수 림프 치료하고 일반적인 그 림프 치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수 림프 치료와 일반 도수 치료와 여러 가지가 있고, 저도 교정이라는 카이로프라틱이 있고 추나요법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요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제가 이제 림프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림프가 되게 생소하다는 느낌이 예.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또 때로는 요즘 제가 막 근막을 얘기해도 근막이 뭐야? 우리는 근육만 알아도 돼. 이럴 수도 있는 것처럼 예. 일반 도수 치료하고 도수 림프 치료의 진짜 차이는 뭔지 교수님 한번 좀 정리를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사실은 차이가 되게 많이 있는데 뭐 그렇게 너무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큰 차이는 도수치료, 일반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포커스를 보통 보면은 뼈 관절 쪽에 맞춰진 도수치료 테크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근육에 맞춰진 도수치료 테크닉이 있고, 또는 지금 말씀하신 근막에 포커스가 맞춰진 테크닉들이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이렇게 있게 되는데, 어쨌든 그것은 근막 아래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해부학적으로 보면 근막 아래쪽에 있는 구조물들이에요. 저희가 보면 표피, 그 다음에 진피, 피하, 근막, 근육, 그 다음에 뼈가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절이 있고.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일반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근막 아래쪽에 있는 구조물들, 되게 중요하지, 일상생활에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구조물에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들, 이것이 일반 도수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림프는 사실은 근막 위에가 사실은 제일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85%, 90% 이상이 우리 온몸에 있는 림프 시스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근막 위에 있고, 문제가 항상 거기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수 림프 치료의 차이점은, 일단은 저희가 포커스는 근막 위에 있는 림프 시스템의 포커스가 맞춰진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압력부터가 달라요. 왜냐하면 일반 도수 치료는 약간 내가 만약에 근막을 목적으로 한다면 근막까지 힘이 전달이 돼야 되고, 근육을 어떤 목적으로 한다, 뭐 근육에 대한 치료를 한다면 근육에까지 압력이 전달돼야 되고, 또는 관절이나 예전에 뭐 인대 이런 것들에 포커스 맞춰진다면 그쪽까지 힘이 전달되어져서 매니플레이션이 되는 거지만, 도수 림프는 근막 이쪽에 림프 시스템까지만 전 힘이 전달해야 돼야 되기 때문에 압력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우리 여자 선생님들도 배우기 되게 쉬운 것이 오히려 용이한 것이 도수 림프의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해부학적인 위치나 구조물의 위치 따라서 저희가 치료 테크닉이 조금은 나눠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 매뉴얼적으로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했던 마사지는 이제 스포츠 마사지 개념으로 운동선수들에게 주로 적용했던 마사지가 일상으로 들어왔고, 또 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외국에서 마사지 받아왔던 그것들이 받아본 것들이 기술이 얹어져서 보편타당화됐던 대부분의 마사지가 근육과 그 안쪽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졌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화 자체가 짜고 맵고 뭔가 강하고 아파야 되는데, 제가 강의하시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저도 막 속이 터져요. 근막까지도 안 들어가고 그 힘의 에너지를 나누는 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테크닉은 잘만 배우면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힘을 안 써도 된다면 나이가 들거나 또 나이가 들거나 또 여성분들이라도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테크닉이라고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예. 괜찮은 생각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너무 힘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힘든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장작을 팰 때 큰 장작을 도끼로 패는 것은 오히려 쉬운 작업일 수 있는데, 그렇죠. 아주 조그만 정밀한 작업, 시계에 세공을 한다거나 이러는 작업들은 오히려 정밀하고 힘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더 정교한 어떤 테크닉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이 안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근막 위쪽에 림프 시스템을 선택적으로 자극하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테크닉을 구사해야지만이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테크닉을 배워야지만이 근막 위의 림프 시스템을 정말 좋아지게 하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자 완전히 워워 테크닉인데요. 예, 맞습니다. 워워 힘을 좀 빼주고. 예, 예.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제 이걸 좀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저도 이제 만약에 오늘 초보자면 교수님한테 배우고 싶은데 사실은 어느 정도 기초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 본인이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이해도와 지식의 그 범위가 있어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교수님이 하는 도수림프 치료를 배우기 전에 어떤 공부가 좀 미리 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학생들은 사실은 저희 학생들한테 가르친 저희 학교 학생들은 4학년 때 네. 암제월 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그때에 이제 이런 도수림프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4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이런 것들 다 배우고 와요. 그래서 이제 이미 배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림프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응용해서 이제 이게 림프 도수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해부 생리학 정도에서 배운 걸로 지금 저희가 하는 도수 림프 적용하는 거에서 그 수준을 맞추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업을 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도수 림프를 배우기 전에는 순환계, 특히 이제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냥 혈액순환 이런 게 있지, 림프순환 이런 게 있지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역할, 각각 해내는 역할, 그 다음에 특히 면역, 그리고 저는 임상적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 보면서 자율신경계의 조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관계 등등을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서 통합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초가 단단하게 되어 있으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의학을 하는 의사들도 사실 의대 공부를 하면서 잘 배우고 못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의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림프 시스템 얘기할 때는 오히려 제가 조언을 드리거나 아니 내지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배운다고 하지만 깊이 있게까지 배우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을 학부 과정이나 공부할 때 그것을 다 배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초를 많이 배워보시면 이렇게 임상적으로 필요한 도수림프를 배울 때 조금 더 거기에 가미를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미를 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배우고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론이 바탕되지 않는 실기는 의미가 없다. 원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동작은 그냥 손동작으로밖에 끝나지 않는다. 어쩌다 한번 사람이 좋아질 수 있지만 또 다른 발전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교수님 림프 교육 과정에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해부 생리학적 개념에서 조직적으로 또 순환계와 자율신경계 이런 교육 과정이 항상 기초 과정 안에는 먼저 선행적으로 들어가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제일 기초에 이런 모든 것들을 공통적으로 다 다시 한번 리뷰도 하고 그렇죠. 거기에 추가된 정보들 또는 지식들을 갖다가 이렇게 수업도 그렇게 하게 되고요. 사실은 림프에 처음 오신 분들은 힘들어 하세요. 왜냐하면 생소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도 의학계 수준들이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의사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 건강 관련된 대체의학 전문하는 분들도 수준이 너무 많이 높아져서 이제는 그냥 잘못된 형태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서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수만 명을 관리를 저도 교육을 해주고 또 현업에서 계속 많은 분들하고 배우면서 진정한 고수라는 단어 속에는 책임감의 의미와 공부라는 단어가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김선주 교수님은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옆에서 뵈면서 늘 존경한다라는 마음이 들어가고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분이 추구하는 학문적인 이론적인 배경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또 그 추구하는 학문적 이론에 대한 원리를 그대로 수용을 하시고 본인이 멈추지 않고 계속 공부하고 계신 분이 참 멋있었다고 생각하고 항상 고수는요 아름답습니다. 교수님한테 이제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림프 교수님이 쓰신 책 제목하고 림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 책은 먼저 좀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요 정도 책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면 나중에 현장에 왔을 때 어설프지거나 어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책 좀 한번 얘기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까? 예, 책은 사실은 여러 가지 옛날에는 림프 부종이라는 책도 있고 그다음에
도수 림프 드레이지라는 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냥 그에 대해서 제가 쓴 책에 보고 싶으시면 그냥 네이버에 제 이름 이렇게 치시면 제 이름 아래 이렇게 쭉 제가 그동안 쓴 책들이 많이 소개가 김성준 교수 김성준이라는 사람이 워낙 우리나라에 또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마침내 김성준 교수 치면 네이버에 제 이름이 바로 뜨고 그 밑에 네. 또 제가 쓴 책들이 쭉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도수 림프 드레이지 책을 도수 림프 드레이지 그 책을 보시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또는 실기에 대해서 닥터 보더스쿨에서 보통 강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림프의 세계와 또 제가 교수님을 꼭 이 자리에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공부의 방향성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교수님이 추구하셨던 학문적인 삶의 에너지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나는 그 이쪽 수기 세계와 대체의 세계도 제대로 좀 접목이 되기를 바라서 이 진짜 어렵게 교수님 모셔서 림프 얘기 그리고 짧지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수님 진짜로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체의학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 어차피 유튜브가 외국에서 보시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학문의 길에서 30여 년간 이 일을 하셨고 또 공부하신 분 입장에서 진짜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는 게 뭐가 없을까요, 교수님? 예. 네. 저는 항상 이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건강 증진을 위해서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 의사나 물리치료사 같은 저희 의학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죠.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저희들이 항상 뭐든지 근거를 가지고 또는 제대로 된 이론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냥 무당을 점치듯이 그냥 이렇게 뭔가 느낌이 와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다른 치료 방법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어떤 형태의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론 공부하시는 거 전혀 너무 게을리하지 마시고 이론이 탄탄한 바탕 위에서 실기가 제일이거든요. 실기가 제대로 될 수 있게 반복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나가시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세월이 흐르면서 고수가 돼 있다는 것을 느끼시는 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본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